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대략적으로 한 300불, 400불 정도 떨어지니까 암호화폐, 특히 알트코인들이 와장창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진정되지 않으면은 그동안에 나왔었던 XRP 관련된 긍정적인 분석들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개미 털기길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XRP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엄청난 정보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골드만삭스의 임원이 리플사에 영입이 된 것이 이번에 전해지게 된 것인데요. 골드만삭스에서 글로벌 FX 운용 전무, 그러니까 즉 골드만삭스에서 글로벌 외환 관련된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임원이 리플사로 영입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의 이름은 아디야 투라키아라고 합니다. 자, 그는 지난 8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번 8월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 8월부터 영국에서 리플사 글로벌 기관 마켓 시니어 매니저로 근무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은 일단 그 사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아마 인도 분이신 것 같은데요. 이 경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골드만삭스에서 7년 동안 일을 한 경력이 있으며 2013년도 인도에서 외환 분석가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2015년도 런던으로 건너와서 골드만삭스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경영진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특히 국제 외환과 신흥국 시장 프랜차이즈 매니지먼트를 맡았었던 사람이라고 하고요. 골드만삭스에 들어오기 전에는 HSBC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애셋 인베스터가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골드만삭스에서 일할 때 연봉이 어마어마했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1년에 100만 달러 이상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는 리플사로 옮겨왔다. 자, 뭔가 좀 의미심장하면서도 신기하죠.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던 사람이 스타트업으로 옮겨왔다. 자, 그 이유가 뭘까? 배경이 뭘까?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자, 아무 비전도 없는 회사에 골드만삭스에서의 경력을 포기하고 올 리는 없겠죠. 뭔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리플사로 옮겨오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연봉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단순히 리플사가 돈을 더 준다라고 해가지고 옮겼을 리는 없지 않나. 언젠가 기회가 된다라면은 꼭 이런 결정을 한 데에 대한 이유를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리플사에서 국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에미 요시카와 씨가 최근에 일본 거래소이자 SBI의 투자를 받고 XR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FX코인과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XRP의 역할은 국제 지불에서 다리 역할, 브리지 커런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와 경쟁하기 위함이 아니다. XRP를 통해서 해당 코인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리플사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XRP를 브리지 커런시로 이용하는 것 외에 새로운 유스 케이스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XRP 실사용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또한 리플사나 XRP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이제 상관이 없겠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도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BDC 때문에 이제 XRP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혹은 XRP가 경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 반대라는 것을 이제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각 국가별로 CBDC를 발행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중간에서 여전히 이 외환 거래는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CBDC 스테이블 코인 전부 다 중앙화된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각국의 은행들 그리고 기존의 은행들마저도 다른 은행이나 다른 국가에서 언제든지 동결시키는 것이 가능한 이런 잠재적으로 위험한 자산을 보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코인들이 나올지언정 오히려 기존의 종이화폐 돈보다 다른 나라나 혹은 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코인들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상호간에 교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XRP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리플사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것이 XRP 관련 송금로를 늘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 송금로 같은 경우 뚫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제 2020년 8월인데 아직까지도 송금로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없는 것을 보면은 이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많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일이 세세한 사항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리플사가 메나 지역까지 생각을 하면서 송금로를 뚫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인 것이 좀 답답하긴 하지만은 조만간에 좋은 소식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사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 이 외환 쪽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왔었는데요. 밭은 일단 열심히 쭉쭉 갈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지루해서 그게 문제겠죠. 이러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XRP 펌핑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와 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사기 관련된 정보가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유튜브에서 이제 무슨 기버웨이, 무슨 에어드랍 해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꼬시죠. 빵형이 이제 XRP를 뿌린다, 리플사가 XRP를 뿌린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꼬시는데 최근 통계에 의하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XRP를 사기 당해가지고 잘못 보낸 사람들의 숫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낸 XRP의 숫자가 총 154만 3천 개가량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60%가 코인베이스를 이용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국내에서도 이렇게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국은 더 심각하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특히 미국 사람들 엄청 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난당한 XRP 같은 경우는 추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믹싱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래소가 바이낸스다라고 하는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난당한 XRP라든지 암호화폐 흐름에 관련된 계정들은 정지를 시키는데 이런 점은 좀 아쉽네요. 정지를 좀 시켜주지.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기꾼들도 수익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이런 짓거리들을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잡아가지고 좀 사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처음에 암호화폐 시장 들어왔을 때 사기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1개를 보내면 5개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되길래 검색을 해봤더니 사기라고 하길래 하지 않았었던, 무사히 간신히 빠져나왔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누가 XRP라든지 암호화폐를 보내면은 배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 100% 사기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주변인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정보가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특히 이 골드만삭스의 임원이 리플사로 옮겨왔다라는 거, 리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런 리플사와 XRP에 대해서 좋은 비전을 봤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려보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부디 토마토밭의 물주기를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채널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